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오늘은요, 거시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파트죠. 현대중앙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ISMP 모형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정복해보자고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ISMP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기존의 ISLM 모형이랑은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형의 두 주인공이죠. IS 곡선과 MP 곡선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ISMP 모형이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ISLM 모형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업그레이드 됐느냐? 바로 현실성이죠. 예전 모델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봤는데 사실 요즘 중앙은행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직접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바로 그 현실을 모델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전통적인 ISLM 모형에서는 LM 곡선이라는 걸 썼어요. 이건 시장의 화폐 공급과 수요에 따라 이자율이 저절로 정해진다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오른쪽, 오늘 우리가 배울 현대 모형은 다릅니다. MP 곡선을 쓰는데요. 이건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쫙 보고 이번 달 기준금리는 이 정도로 가야겠어 하고 직접 설정한다는 개념입니다. 훨씬 현실적이죠? 바로 이 LM이 MP로 바뀐 거, 이게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앙은행을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아주 똑똑한 의사결정자로 본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거나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내리고, 이런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반응, 이걸 담아낸 곡선이 바로 MP 곡선입니다. 모니터리 폴리시, 통화정책 곡선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형의 부품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IS 곡선입니다. 아마 ISMM 모형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아는 건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익숙한 친구죠. 이 IS 곡선은 새로운 ISMP 모형에서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IS 곡선의 정의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점들의 집합,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실질 이자율 R과 총생산 Y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음의 관계라고 하죠. 쉽게 말해 이자율이 오르면 생산은 준다. 딱 이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음의 관계가 나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즉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라는 이 식에서 시작해요. 자, 여기서 2번, 실질 이자율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아니, 은행에서 돈 빌리는 이자가 비싸졌는데 누가 선뜻 돈 빌려서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3번,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당연히 경제 전체의 총수요, Y도 줄어들겠죠. 자, 보세요. 이자율이 오르니까 올랐다. 결국 총생산이 줄었죠. 내렸다. 이 논리적 흐름 이해되시죠? 방금 그 논리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면 바로 이 모형이 나옵니다. 세로축이 이자율 R이고 가로축이 총생산 Y잖아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생산량이 적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이 점들을 쭉 이으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마치 미끄럼틀 같은 모양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미끄럼틀 모양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MP 곡선. 이게 바로 ISLM과 ISMP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고, 여러분이 시험 합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주세요. 와, 화면에 뭐 엄청난 게 떴죠? 보자마자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앙은행 총재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아주 논리적인 식이에요. 저 짱 박사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아주 쉽게 하나하나 다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식을 해부해 봅시다. 제 왼쪽의 IT는요, 바로 중앙은행이 땅땅땅! 오늘부터 기준금리는 이겁니다! 하고 발표하는 바로 그 정책금리입니다. 그럼 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일단 기본 세팅값이 있어요. R. 이건 경제의 장기적인 균형, 실질 이자율이고요. 여기에 파이 T, 현재 물가 상승률을 더합니다. 이게 금리 결정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플레이션 갭이에요. 갭이라는 건 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물가 파이 T가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파이 스타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 그 차이를 재는 거예요. 만약 이 갭이 플러스로 나왔다? 어이쿠, 이건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으려고 하겠죠. 두 번째로 보는 건 산출 갭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 생산량 YT가 우리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힘, 즉 잠재 생산량 Y스타보다 얼마나 더 많은가 혹은 적은가를 보는 겁니다. 이 갭이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경제가 너무 뜨겁게 달리고 있다는 과열 신호예요. 반대로 마이너스면 경기가 차갑게 식었다는 침체 신호고요. 중앙은행은 당연히 이 신호도 예의주시합니다. 그럼 아까 그 복잡한 수식의 마지막 부분 ZR이랑 ZY는 뭘까요? 이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각각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일종의 민감도 조절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약에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잡는 걸 최고로 치는 매파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 앞에 Z 다이얼을 확 올려놓는 겁니다.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금리를 확 올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론이 뭐냐? NP 곡선은 이 그래프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즉 우상향하는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로축의 총생산 Y가 늘어나서 경제가 과열될수록, 즉 산출갭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을 경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 브레이크가 바로 세로축의 이자율 R 인상인 겁니다. Y가 커지면 R도 커지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강력한 카드가 쥐어졌어요.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는 IS 카드, 그리고 위로 솟아오르는 MP 카드. 그럼 이제 이 두 카드를 테이블 위에 딱 내려놓고 이 경제의 균형점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원리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우상향하는 MP 곡선이 만나는 바로 저 교차점. 저기가 바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 IS와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 MP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균형 생산량과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이 ISMP 모형이 왜 강력하냐면요, 현실의 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재난지원금 같은 걸 막 푼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이동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서 생길까요? 생산량도 늘고 이자율도 오를 겁니다. 왜? 생산량이 늘면 중앙은행이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릴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책의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강력한 분석 툴입니다. 와,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핵심 중에 핵심,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는 오늘 밤에 자다가 누가 툭 쳐도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셔야 합니다. 아셨죠? 첫째, ISMP 모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 결정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현대적인 모형이다. 둘째,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으로 생산량과 이자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관계라서 우하향한다. 셋째, MP 곡선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생산량이 늘면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양의 관계라서 우상향한다. 이 3가지가 바로 ISMP 모형의 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경제학 공부 참 어렵죠? 외울 것도 많고
그래프의 수식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발전이에요. 제가 항상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물론 오늘 강의를 들었다고 모든 게 다 이해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더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그동안 쌓인 방대한 질문과 답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